서는 태양은 집에 가고 수줍은 별들은 찾아오고 오늘까지 모아진 모든 증거와 모든 쌍방의 주장을 합쳐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판결을 4월 7일 10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합니다. 오늘 심리는 이걸로 종결됐고 더 이상 증거조사나 사실 주장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좀 진행하면서 비법률가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는 증명은 일본 피고, 보도한 피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청와대에 사실 조회를 하고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원래 피고가 입증할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가 그런 증인 신청하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 증명 책임은 피고한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저쪽이 돈을 갚았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안 갚았다는 증거를 댈 필요는 원래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판결하면 되죠. 지금 현재는 피고가 입증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판결문을 쓸 거냐 말 거냐, 원고들이 피해자라고 인정이 되면 당연히 뭐 배상 판결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그 원고들이 피해자가 아니다. 대통령 또는 국가가 나서지 않는 한 원고들은 이런 소송할 자격이 없다. 남의 일이다. 라고 판단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노동일 수도 있죠. 보통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괜히. 그러나 이거는 역사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 저희로서는 비록 원고들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판단을 해달라는 게 저희 요청인데 이걸 받아들일지도 역시 재판부 재량입니다. 재량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하고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4월 7일에 아마 선고 10시에 하게 될 거고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법인이나 회사는 뭐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면 주주는 소송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회사가 아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가장 궁극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리고 그 궁극적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건 영토입니다. 영토 없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영토에 대해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헌법에 써져 있어요. 그 주권에 영토 주권이 포함되죠. 영토 주권은 영토에 대한 지배 권한은 국민에게 직접 기속된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원래 일반 이론으로 하면 국민은 자격이 없어요. 정규군이 나서야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징병명령을 받은 군대가 그걸 퇴치해야지 일반인이 나가지고 너 외국군이지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허용이 됩니다. 왜 허용이 되냐? 직접적으로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피해자이기 때문에 직접 구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병이지. 그죠? 관군들이 방어하지 않는다고 뭐 민간인이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는 그런 거 막을 권리도 없다. 우리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 전례가 없느냐?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보고 니네 땅이라고 쓰겠다는데 그래 나중에 써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온전한 대통령이면 명법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니네 땅 일부를 우리 영토라고 우리 교과서에 써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르치겠다. 이 선전포고입니다. 네? 이 선전포고를 헐쩍 띄어야죠. 안 된다. 뭔 소리냐? 에이, 그리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건 제정신으로 한 얘기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국제재판이든 어쨌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이든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이런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더욱 없는 일이죠. 스스로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로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그 최고 책임자가 매국 행위를 했다. 영토를 일본이 가져도 뭐 나중에 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 광우병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거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요미우리하고 그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하고 상당히 각이 세워져야 될 부분들인데 저희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1월 달에는 지방선거 없었어요. 이 소송을 준비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소송 원고들을 모으고 한 것은 1월부터예요. 그 모아서 비용 부족해서 그 비용 조달하고 일일이 주소 다 확인하고 네티즌이 했는데 뭐 주소를 제대로 안 쓰는 거죠. 그것도 뺄 수 없잖아. 일일이 다 전화하고 확인해서 주소 다시 확인하고 인적사항 확인하느라고 한 7월까지 갔던 거고요. 작년 8월 13일이 됐었습니다. 작년 8월 13일에도 역시 선거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이 재판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전혀 거의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공개시킨 거는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저희 선정적 당사자 3명이 모두 안티 이명박 운영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에서 한 열흘 전에 안티 이명박 총무 자택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찰 조사는 촛불 기간에 거의 다 끝났는데 다시 이 시점에 와서 경찰이 먼저 저희들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독도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 재판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거지 결코 저희들이 이슈화시키려고 해서 떠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